자, 영남 지역의 산불이 엄청 났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과 전혀 별개로 예. 강릉의 가뭄이 심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공통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강릉은 무슨 우리가 오봉댐인가 뭐 저수유 쭉쭉 봤잖아요. 강수량의 문제 아니에요? 비가 안 와서 그리고 강릉시장 말대로 비 와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속초나 밑에 있는 동해는 강릉처럼 엉망이 아니었다. 가뭄 사태를. 이건 중요하네요. 거기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합의를 한 다음에도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100% 전면 개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과장인지 또는 판을 흔들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약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의 역량을 믿고 미국과 대등한 협력관계,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평등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앞에서만 서면 위축되던 구시대의 잔재를 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밝힌 원칙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일방적 독주와 굴종이 아닌 연대와 협력. 속 시원하게 털어보는 본격 토크쇼 오터뷰. 평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결의 김양진 기자를 만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기자.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뭐 취재하고 기사 쓰고 이런 거겠지만. 네. 예, 제가 한겨레 지금 20일에 20일 잡지요. 예, 네. 주간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주로 생태 환경, 농업 뭐 이런 네. 분야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생태, 농업 뭐 이런 분야요.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에 허프 분들을 모셨어요. 두 분. 네네. 편집장, 부편집장님,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예, 예. 그 자회사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나몰라를 하는 건데 그 방송 보신 분들도 많이 그러세요. 네. 한겨레가 도대체 왜 그러냐? 예. 사장님은 아니시지만 네. 구성원이니까 한번 여쭤본다면. 아, 뭐 갑자기 공격적인 질문. 아니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사실 그걸 기사도 썼습니다. 제가. 네네. 한겨레 21 기사도 썼는데 그 허핑턴 포스트 사무실에 가니까 그 사장실이 있더라고요. 네네. 간판이. 아. 딱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없어요. 사장실이랑 방이 있어요. 네, 따로? 방이 있어요. 예. 컴퓨터가 없어요. 근데 그 출근도 안 한다며요. 그렇죠. 그럼 괜한 방을 놀리는 거네요? 그 전화기도 뽑혀 있고. 와. 그래서 이 방에 뭐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하실 때 아. 조용하니까 네네. 예, 쾌적하게 통화하실 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가 기자들이 뭐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럴수록 자기 비판에 소극적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그동안에 자회사나 여러 가지 어떤 의뢰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썼던 그런 입장에 비춰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시위에도 함께 하고 와.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한겨레를 대표한 입장도 아니고 네네. 뭐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구성원으로서 많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전해 들으면 또 뭐 안타깝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견해는 알겠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겨레가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겨레 21이 취재도 하고 그 기사도 써주고 그다음에 지금 시위라는 게 그 허프 매각 관련해서 네네. 벌어진 시위에도 참석하시고 네네. 이건 굉장히 귀한 움직임인데 저는 한겨레라는 회사는 왜 이러냐? 물론 경영진 좁혀 말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회사라고 하면 네.
전부를 다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지금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일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뭐 예. 일부지만 사장님, 제 해석이니까 네, 그죠? 네, 예. 사장님 같은 분들은 왜 그러세요? 뭔가 좀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원으로서. 네. 그 지금 저희 뭐 토요일 날 뭐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있는데 단적으로 네, 보면은 이제 기자들이 토요일 날 출근을 해가지고 열 몇 개씩 기사를 막 쓰거든요. 인터넷용 기사.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기자들이 얘기하는 우라카이 기사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런 어떤 양으로 승부하는 뭔가 진실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는 좀 다른 시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 건데 이런 어떤 지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뭔가 적응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시겠지만 이 지금 이제 경영진이나 이제 회사를 이끄는 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론이라고 하는 게 신뢰성 이런 게 사실 뭐 어떤 식으로 보면 또 리더십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원칙을 아주 고수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우리가 리더십이 생기겠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자가 토요일 날 출근해서 열 몇 개씩 기사를 쓰면 좋은 기사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냥 대중의 시선을 끄는 기사인데 그나마 약간 베껴 쓰거나 보도 자료를 옮겨오거나 아니면 뻔한 기사가 아니면 열 몇 개 못 쓸 것 같은데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분량만 채우면 된다는 건가요? 한겨레 경영진의 태도는? 그러니까 그 각자가 다 어떻게 뭐 열 몇 개를 써도 네네. 나는 괜찮다 그런 분도 있을 수 뭐, 있으니까 물론, 제가 뭐 정확히 예, 정확한 뭐 개개 상황에 대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모르겠어요. 구성원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고관여층들이 우리 스픽스에도 많이 계시니까 한겨레 요새 좀 이상하다. 아이씨, 뭐 반 이재명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한겨레는 뭐 정의당밖에 없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당한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한겨레에 대해서 그런 인상 또는 뭐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진보지답지 못하다. 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사장님이나 편집국장님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네네. 그래도 뭐 하나의 언론인이고 우리 리영희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뭐 그런 생각들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발언하지 않는 것도 언론의 뭐 저널리즘 차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뭔가 우리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계속 문제가 나오는 뭐 출입처 문제라든가 탐사나 기획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시대적 요구이고 어떤 진실과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언론의 본령으로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하고 있는가?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길에서 어떤 비판을 막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김양진 기자는 뼈 아프다고 느낀다고 했는데 네. 다른 경우에 보면 뼈 아파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또 네. 미디어 환경도 있고 네네. 또 기자들이 이제 뭔가 어떤 출입처에 좀 의존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한 10여 년 넘게 출입처 생활을 해봤지만 이쪽 저쪽에 좀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타사와의 경쟁도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뭐 오해 내지 네.
어떤 구조의 문제 내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출입을 뭐 12년 동안 해보셨다고 그러면 법조도 하셨나요? 예. 법조 할 때 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있으셨어요? 만난 적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윤석열 씨가 뭐 할 때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만나셨나요? 아니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앙지검장 할 때. 그럼 문재인 정부 때고 예, 예. 비교적 최근이네요. 예, 예. 네. 만나서 같이 밥, 예, 술을 예, 예. 뭐 아니면 뭐 면담, 뭐 취재, 뭐 그런 거 다 해봤죠. 다. 예. 일화 하나 들려주세요, 그럼. 이분이 예. 오늘 저 나무 얘기하러 왔는데 네, 얘기 안 그좀 했어요. 할 겁니다. 궁금해서. 이분이 되게 다변이세요. 다변. 예, 이분이라고 달변은 아니고. 다변인 것 같아요. 좀 듣기 싫은데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세요. 예. 네. 뭐 예를 들면 뭐 직권남용죄 이런 거 가지고 뭐 1시간씩 얘기하고 그럴 내용이 있나요? 그럴 뭐 상황을 막 묘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분이라면 윤석열이. 예. 자기가 뭐 어디 이렇게 걸어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어디를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광화문까지 걸어갔는데 어디서부터? 자기 집이 서초동이잖아요. 네네. 걸어왔는데 뭐 누가 사진 찍어달라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한참 뭐 걸을 때는 뭐 이렇게 걸어요. 뭐 걷는 방식 이런 거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제 느낌상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1시간 얘기할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변이에요 정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걸어야 이게 맛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굉장히 정신 나간 놈이네요. 아이고. 제가 좀 속된 말로 네. 술에 좀 이렇게 미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맛있게 먹으려면 많이 걸어라. 그렇죠. 그래야 맛있다. 내가 걷는 이유가 술을 맛있게 먹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1시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설정들을 쫙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는 그런 것도 들어줘야 되는군요. 제가 그런 거나 듣고 있었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런 걸 좀 듣고 있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반성을 한 건 아니고. 아니 반성해야 됩니다. 기자도 만만한 직업은 아니다. 뭔가를 들으려면 그런 거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렇죠. 너스레 떠는 걸 다 들어줘야 되고. 와. 너스레 잘 듣는 기자들이. 취재를 잘합니까? 한겨레에서는 뭐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잘 나가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참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나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무 기사도 많이 쓰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굳이 나무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나무가 어느 순간 눈에 띄더라고요. 언제쯤에 그러셨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우리 첫째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는데 상당히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것 같고 약간 좀 트러블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를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사실은 나무가 눈에 들어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도시에 산다고 해도 대문을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접할 수 있는 생명체거든요. 가장 먼저 만나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언제나 만나는.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그러면서 나무가 커가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좀 천착을 하게 됐거든요. 뭐 이렇게 좀 확대경 같은 걸로 이렇게 숲이도 좀 보고, 잎도 자세히 보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힐링이 좀 되더라고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근데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면서 나무 문제를 좀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 플러스 또 우연치 않게 또 여러 나무를 아끼는 분들을 그런 마음을 가져서인지 뭐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으나 또 우연히 또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걷는 얘기 1시간 넘게 듣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날 좀 뭐랄까 우울하달까, 좀 다운됐달까, 뭐 재미도 없고 정말 내가 기자가 맞나 뭐 이럴 때 나무를 통해서
힘도 없고 뭐 아주 좋은 체험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나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 이런 걸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얼핏 들으면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산림청이 원래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고등 생명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 나무가 고등 생명체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은 없고 이게 동물과 식물이 있어서 동물은 위에 있고 식물은 밑에 있고 이런 느낌인데 그건 오해군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라미드 그려놓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그렇게 맨 위에 배워요. 사람이 있고 네. 맨 밑에 이렇게 식물이나 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약간 뭐 옛날에 왕이 있고 네. 밑에 백성이 있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식물들은 그냥 동물이 먹을 거를 제공해 주는 네. 밑자락 같은 존재. 그렇진 않죠. 굉장히 굉장히 고등이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그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네. 그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도 그 식물 움직임의 힘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네. 보면은 식물의 뿌리가 뭐 하등 동물의 뭐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거꾸로 꽂아놓은 거죠.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게 뭐 한 몇십 년 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연구 결과로는 뭐 굉장히 복잡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뭐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기린이 일단 잎을 한 입 먹으면 바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유 성분, 화학 성분을 내뿜어서 근처 한 100m 근처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똑같은 물질을 내뿜어서 기린들이 또 거기에 적응하니까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카시아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기린도 뭐 똑똑하지만 아카시아들이 그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와, 자기 이 잎을 따먹지 말라고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옆에 나무 100m쯤 떨어진 나무에게도 신호를 준다. 뭐 그런 이게 것뿐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 과학적으로 입증됐죠. 와. 그뿐만 아니라 뭐 네. 그 페터 볼레벤이라고 그 나무 수업 쓰신 분 있잖아요. 네. 독일 그 산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00년 전에 잘린 그 구루토기에 있었는데 네. 여기 이게 아직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잎이 없는데. 밑둥이 이렇게 드러나 네. 있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건 아시죠? 이제 97년도에 뭐 네이처지에 나온 네. 그 곰팡이를 이용한 균사를 이용한 그 나무와 곰팡이가 공생하면서 그 숲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영양분을 그 곰팡이의 도움 받아서 곰팡이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에게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방제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방제를 그냥 순수하게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자본과 경제성과 돈과 뭔가 다른 목적들이 들어오면 아니 그거 당연히 소나무도 예. 그러니까 저 산림 자원의 측면도 있잖아요. 뭐 예. 자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소나무 배에서 이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뭐 소나무가 경제적 가치로서 뭐 공기를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방제하려면 돈이 드니까 돈도 들어가는데 그게 뭐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거 건 좋은데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죽이는데 농약상만 잘 살게 되고 네? 만약에 벌채업자만 잘 살게 되고 이런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나무를 살린다는 목적이 달성되면서 농약 파는 사람도 잘 살고 네. 벌채업자도 잘 살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소나무는 죽이면서 부수 효과만 누린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말이 전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2005년도에 이제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방제 특별법이.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대대적인 방제들을 하고 있는데 어. 거의 뭐 한 3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발생 지역이. 네네. 그리고 잘라내는 나무 수는 뭐 수십 배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방제가 실패한 거죠.
아, 그러니까 2005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소나무 방제, 제선충병 방제를 예. 시작했는데 예. 오히려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늘어났다. 그렇죠. 배버린 소나무는 무지무지하게 늘어났고. 그렇죠. 뭐 몇백만 뭐- 그루씩 배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제가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 2년 전부터 뭘 하냐면 네. 모두 배기 방제라는 걸 하는 거예요. 모두 배기는 말 그대로 모두 배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네. 뱄거든요. 어, 근데 잠깐 설명드리면 그것도 좀 문제인 게 네. 확인됐다고 해서 뵀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7%만 감염이 되고 막 이래요. 아무튼 네네네네. 이게 이제 겉보기에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와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어떤 인프라가 마련이 안 돼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7%만 감염이 됐다는 건 93%는 멀쩡하다는. M1 거죠. 소나무를 네. 잡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어. 이 만약에 한 그루가 발견되면은 그 일대를 다 벤다는 겁니다. 왜요? 감염될까 봐. 나중에. 가면 된 다음에 배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살리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네. 이 집원으로 배요. 집원으로. 그렇게 문제면 뭐 몇 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이게 소유가 개인이면은 네네. 허락을 한 대만 배야 되니까 어. 바로 경계가 있는데 여기는 또 안 배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소나무 제선충은 소나무에만 걸리거든요. 소나무, 네. 잣나무, 네. 뭐 리기다 소나무 이런 네, 소나무류에만 네, 걸리는 네. 건데 화렵수까지 뱀니다. 왜요? 그게 아주 재밌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이 소나무를 베면 네. 한 그루당 한 25,000원입니다. 어. 근데 기계가 이제 길을 내 가지고 중장비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베면은 네. 사람이 베면 20만 원, 네. 포크레인이 베면 25,000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성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 배기 방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네. 심지어 2014년에는 산림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정부에서 17년까지 소나무 제성충을 박멸하겠다고. 네네.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박멸하겠다고 어. 더 많이 대대적으로 이제 예산과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방제는 그냥 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그냥 막연히는 그렇게 굉장히 알죠. 이미지만 네, 갖고 네, 있는데 네, 이 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선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네. 1mm 정도 되는 그 작은 곤충류가 아닌 동물이에요. 아주 작은 우리가 이제 회충 같은 거예요 몸에. 네네네. 그런 동물인데 이게 그 솔수염 하늘소랑 북방수염 하늘소라고 있어요. 네. 이 친구들 배에 이제 공기구멍이 있거든요. 어. 여기에 이제 있다가 네. 한 4월쯤 되면은 얘가 이제 솔잎을 이렇게 갉아먹어요. 네. 이 두 종류의 곤충이. 그럼 이제 그 솔잎을 갉아먹을 때 거기에 있는 관으로 이 제선충들이 들어가서 네. 소나무의 물광과 체관을 막아서 고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어.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방지하려면 마치 이제 이 제선충 병이라고 하니까 이 제선충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뭔가 약이 있을 것 같고 그 약을 뿌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어. 지금의 방제는 이 곤충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두 종. 네.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방수염 하늘소를 없애겠다는 건데 네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이 도시에서도 모기 파리를 박멸시킨다고 했는데 박멸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모기와 파리를 지금 가을에도 모기가 많아요 아직. 네. 근데 산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무쌍한 곳이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아직 그 이해를 못하는 생태계인데 와. 여기에서 그 두 종을 골라서 죽이겠다는 건데 네. 큰 생물입니다. 그게 곤충 네네. 중에서 큰 네네. 하늘소류는 굉장히 큰 곤충이에요. 네. 그 얘들을 죽인다고 이제 지상 방제, 항공 방제 이런 걸 해요. 와. 그 이게 걔네만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참고로 농약 중에서 어떤 특별한 종만 죽이는 농약은 없습니다. 살충제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냐면 매년 뭐 하냐면 문화재에다가도 다 하는데 어. 나무 옆구리에 보면 막 이렇게 주사 같은 게 꽂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나무 주사잖아요. 이름이 심지어. 네. 주사는 이거 감기 걸렸을 때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제선충병을 낫게 해주려고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바맥틴이라고 하는 네. 그게 이제 페놀의 한 100배 정도 독성이 있거든요. 우와. 그거를 고독성으로 넣습니다. 네. 아까 뭘 하는 거예요?
고독 그게 속에서. 이 물관을 타고 소나무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 이 솔잎에 맺혀 있다가 어. 이걸 먹은 북방수염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약간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자기들도 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은 네. 소나무 에이즈로 어. 100% 고사한다. 방제법이 없다. 자기들이 이렇게 네. 쓰면서도 계속 방제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 방제법이 어디서 왔냐면 근데 그게 예. 대한민국의 산림청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라는. 대한민국의 산림청이고 여기에다가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계속 예산을 주는 거 국회에서 계속 통과시켜서 어. 빨리 잡아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모두배기 방제, 와. 수간주사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에 뭐 한 면적에 어마어마해. 돈이 한 번에 1,000원인가 그래요. 이거를 네. 몇백만 구래, 몇천만 구래에다 막 넣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와.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잡았으면은 네. 괜찮잖아요. 소나무가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고 네. 남산에. 뭐 기차와 소나무 이런 노래도 나오는 네네. 정말 우리가 소중한 소나무 아닙니까? 네네. 소나무를 오히려 더 베고 있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약은 약대로 써서 이 약이 그러니까 살충제가 이 생태계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알 수도 없고 그럼 그런 관련 연구 같은 건 안 하나요? 관련 연구가 있죠.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산림과학원이라고 하는 직접 소속된 연구기관까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약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니 가장 필요한 연구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모두배기 방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 이 연구원에서 제안한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소나무를 일대로 없애버리자. 어. 당연히 소나무 재선충병이 안 걸리겠죠. 네. 소나무가 없으니까. 참네. 근데 여기에 와. 매년 이제 막대한 예산들이 몇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길거리에 뿌리는 거네요. 효과도 없는데.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효율성 때문에 하랩수까지 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요새는 그 시군에서 허가를 2번 내줘요. 그러니까 재선충 방지하러 그 소나무 베는 벌채 허가를 하나 내주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있는 화렵수들은 또 벌기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벨 수 있는 기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넘었다고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2014년에 그 벌기령을 참나무류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뭐 한 1000살 사는 애들이에요. 네네. 그거를 원래 50년이었는데 25년으로 줄이고 포플러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우리가 좋아하는 미루나무나 네네. 이런 나무들은 10년이었는데 5년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이제 쉽게 벨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 자기들 말대로 합법이죠. 네. 합법이지만 자기들이 만든 법이고 자기들이 그걸 지키는 거고 그러면서 소나무를 살린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방제를 한다고 하는 목적 대신 이미 어마어마하게 퍼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청은? 그렇죠.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네. 산림업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2년부터 그 석탄 발전소에다가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네. 그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게 어. REC 가중치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뭐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는 뭐 78배가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그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언젠가는 자라겠지 이런 생각에 나무를 벤 거를 땔감을 떼우면 보조금을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형 이제 발전소에서 그런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떼는 발전소에다가 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 벌채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최근에 1헥타르당 한 1,500만 원 정도 목재를 판매 수익이 있으면 그 보조금을 받으면은 한 6,700만 원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업자들은 배고 싶어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또 이제 우리 무조건 모두 배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친환경이다 이러면서 네네. 바이오매스를 뭐 국산율을 높이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친환경이냐? 그러면 종이 혹시 분리수거 하십니까? 분리배출? 예. 왜 분리배출합니까? 그냥 태우지. 그게 태우는 게 그렇게 친환경이면 아, 그런. 종이도 다 그냥 태우고 네네. 그러지 가구 같은 거 뭐로 다 있습니까? 태우는 게 훨씬 나은데.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또 가중치 배정을 예. 땔감 바이오매스라는 게 땔감인 거잖아요. 땔감은 2.0, 태양열은 1.5. 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완전 농간인데 지금 들어보면 네네. 그렇죠? 그 산림청이 주도하는 농간인데 네. 그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다고 월급이 더 나오지는 않을 거고 산림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쓰면 뭐 재미는 있겠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전문화 분업화라고 할 거예요. 여기 비극이라고 할까요? 그건 각자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생각해 보면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고.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산림청이 앞장서서 나무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나무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건 또 산업부도 관련이 돼 있고 네. 기재부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의견 표출하는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이익 집단과 이제 공무원들이 뭐 제가 여기에 뭐 돈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네. 증거가 없으니까 물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퇴직 공무원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공무원들과 이제 뭐 산림조합이나 이런 유착 같은 경우에 근데 건전한 유착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전한 건 유착이라고 보통 그렇죠. 안 불리죠. 그러니까 건전한 뭔가 이렇게 관계, 관계는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성과를 내려면 네네.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가려운데 막 긁어주고 하니까. 뭘 한다 그러면 나서서 막 해주니까. 네. 사람도 모으고 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들 퇴직했을 때 또 갈 수 있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산림조합이나 치상기술협회라고 있어요. 이게 네. 또 벌목을 하고 나면 이게 또 사방댐 같은 걸 만들거든요. 벌목하면 당연히 산사태 위험이 높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에다가 또 댐을 만들어요. 나무로 만드는 거죠? 나무 싸가지고? 아니요, 콘크리트로? 그렇죠. 콘크리트 만들어요. 우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협회가 있는데 네. 거기 회장으로는 계속 전직 산림청장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거의 한 80% 이상 산림청장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뭐 검사하던 친구들이 로펌 간다고 욕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겠네요. 그런 게 이제 뭐 농림부도 그렇고 지금 부처에서 이게 없어졌는지 아셨습니까 혹시? 너무 그러니까 그런 정관예우라든가 낙하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죠. 예를 들면 농림부 출신들 식품 가공업체 많이 갑니다. 그거 뭐 이렇게 그건 못된 짓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 통제를 못 하나요? 재취업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네. 최근 몇 년간 뭐 업무 관련성이 없다. 어. 라고 자기들 판단하면 이제 재취업 승인을 해주고. 판단은 지들이 하고 가는 건 선배님이 가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만 이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를 떼우는 것이 친환경이냐.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유럽은 좀 더 실사를 많이 합니다. 직접 나와서 이게 정말 예를 들면 모두배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숲은 다시 복구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모두 네네. 빼버리면 네. 그 산림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양 미생물, 그러니까 전 세계 바이오매스의 절반 이상이 토양이 있거든요. 네. 그걸 모두 베개 하면서 포크레인 한번 해집고 가면은 토양 미생물들 다 죽고 그 숲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유럽 같은 거 통제하지만 뭐 유럽에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럽의 이후에도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게 2020년쯤이었던 18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럽의 이후에 보냈어요. 이 나무를 떼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다. 네네. 제가 얼핏 들여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종이는 왜 떼웁니까? 그러니까 전문성 없어도. 네. 종이 논란이 70년대 벌어졌거든요. 네. 종이를 태우는 게 낫냐, 재활용하는 게 낫냐. 이게 네. 결론이 내려진 거거든요. 네. 재활용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다이슨이 낫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떼우는 게 낫다고 하는 일부 이제 편향적인 어떤 그런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편향됐다고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 결과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야 그게 카르텔이라고 의심해도 크게 지나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0%라고 생각해요. 100%. 아니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재명 정부. 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질문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한 걸 봤습니다, 저도. 네네. 근데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그냥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문가들과 뭐 제아의 고수인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해라. 네. 근데 그때 토론회 현장을 제가 가진 않았는데 전해 들어보니까 거의 뭐 산림업체 쪽에서 나와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뭐 고성을 막 지르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산림청이나 농림부 쪽에서는 자기네 쪽 사람 반, 네. 여기 사람 반 나와서 뭔가 이게 논쟁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안 바꾸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사실은 뭔가 좀 바꾸라는 그런 네,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네, 바꾸는데 네. 나는 담당이 아니니까 니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서 바꿔라 이거죠. 그렇죠. 네. 소나무 재성충도 이게 많이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방지를 했기 때문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제 방식이 일본에서 따왔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방제를 하다가 97년에 선언을 합니다. 방제하는 게 오히려 더 확산시킨다. 네네.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문화재 주변에 있는 그런 숲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고추밭에 이제 약 치듯이 이제 약을 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최선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 안 퍼지죠, 당연히. 그래요? 예.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요. 안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업자들 농간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걸 또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똑같이 지금 다 재성충 방지하고 있다. 그래 중국에서 좀 이따 한국 욕하겠네요. 와 세상에.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 자 영남 지역에 산불이 엄청 났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과 전혀 별개로 예. 강릉의 가뭄이 심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공통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산림 관리라고 하는 산림 관리 실패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강릉은 무슨 우리가 오봉댐인가 뭐 저수유 쭉쭉 봤잖아요. 강수량의 문제 아니에요? 비가 안 와서 그리고 강릉시장 말대로 비 와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똑같이 비가 안 오고 더 안 왔던 동해시가 있어요, 바로 밑에. 거기는 뭐 제한급수 이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더 안 왔어요. 거기는 강수량이 그렇습니까? 동해가 강릉보다 적었어요? 적었어요. 속초는요? 속초는 조금 더 많았어요. 고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속초나 밑에 있는 동해는 강릉처럼 엉망이 아니었다. 가뭄 그렇지, 사태를. 이건 중요하네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네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오봉댐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를 이제 따라가 보면 따라가 보셨어요 현장에서? 두 곳을 하루 종일 따라갔었죠. 따라가 보면은 훌륭한 기자시네. 산자락이 감사합니다. 전부 다 최근 한 5년 이내 벌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날도 벌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저수율이 10% 간당간당 했을 때거든요. 네네. 이미 사실 위험한 상황. 사실 10%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사수율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죽은 물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먹을 수 없는 물까지 내려가는 건데 가장 가뭄이 심했을 때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이 엄청난 벌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5년간 벌목의 양이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다른 지역 뭐 동해나 뭐 양양이나 네. 뭐 원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 40% 이상. 와. 벌목이 왜 그렇게 벌목을 많이 한 거죠? 강릉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개발 그런 요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벌목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문제지만 네. 제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발원지가 있잖아요. 발원지 그 오봉댐을 우리가 오봉댐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정말
정말 깊은 골짜기 물들이 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1000m 안팎의 산이 수십 개가 있고 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오대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네. 거기는 물이 잘 내려와요. 어. 근데 여기는 물이 이제 계속 내려오지만 적어진 거예요. 어. 무슨 차이냐? 그 오봉댐으로 내려오는 곳은 국유림, 산림청이 관할하고 네. 오대산은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문화재로 관리를 하는 거죠. 국립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국립공원공단.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사가 다르군요. 소속사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는 게 그 발원지, 오봉댐의 발원지에 폭탄이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한 200헥타르 가까이가 네. 풀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가봤더니 다 베어냈기 때문에요. 네, 뭐가 있냐고 봤더니 여기 국유림이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이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30 곱하기 30 거기에 가입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상의 30%, 해양의 30%는 보호지역으로 만든다는 그런 협정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풀밭이 돼 있어. 갑자기 뭐 정말 귀한 나무들 뭐 졸참나무 뭐 물박달나무 이런 게 막 나오다가 갑자기 네.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풀밭이 탁 돼 있거든요. 가봤더니 이제 산림청이 최종원이더라고요. 네. 최종원이 뭐냐면 네. 종자를 수확하는 뭐 과수원 이런 뜻이에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밭이에요, 밭. 근데 어떤 밭이냐면 굉장히 그 진짜 이 집약적인 밭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굽이 나 있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묘목들을 다 심었는데 또 한 절반은 죽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다 소나무를 또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무를 베는 것이 왜 그 물 부족과 관련이 있냐면 그러니까요. 네. 그 숲이라고 하는 것에 녹색댐 기능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게 뭐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건데 숲은 이제 비가 조금 오거나 많이 오거나 스펀지처럼 물을 잔뜩 머금었다가 네, 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천천히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번에 또 비 많이 오니까 홍수 우려가 또 생겼잖아요. 그 기사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또 차도 너무 빨리 차요. 네. 그러니까 숲의 어떤 녹색댐 기능이 완충 기능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보니까 또 그 깊은 숲에 굽이 임도를 내놨더라고요. 네. 임도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트럭이 다닐 만한 규모입니까? 그렇죠. 트럭 다니죠. 아니 뭐 교행이 가능할 정도. 네. 네. 그리고 그 물이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임도를 내는 것도 돈이 꽤 들겠네요. 키로당 몇 억이죠. 1kg당 4억인가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그날도 네. 그 저수율이 10%였잖아요. 네, 네. 그때도 계곡에다가 그 콘크리트를 하나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임도를 내려고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숲에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법 위반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백두대간 보호법에 심지어 그 해도 되는 예외 종목 중에 임도가 있어요. 조항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최종원. 네. 그 종자를 관리하기 위한 최종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씨앗을 만들어야지 네. 산불이 나거나 이 소나무 재성충으로 모두 배기를 했을 때 또 인공 조림을 하는 그런 묘목을 만드는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이 씨앗이 양묘업자한테 가서 묘목이 되고 이 묘목을 전량 사줍니다. 가격을 또 고시로 정해가지고. 그거 다 사줘야 돼요. 네. 근데 묘목이 한 3살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미 3년 전에 주문 제작한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왜 소나무가 산불에 약하다는데 왜 자꾸 소나무만 사냐? 네, 그러니까. 아니, 양묘업자가 소나무만 갖고 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딴 거를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두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저거 무슨 무책임하다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냥 두는 게 돈을 쓰는 거다. 자연.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하고 소나무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산림청. 소나무는 이제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사실. 아니, 산림청을 왜 좋아해요? 그 자기들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최종원에서부터 예. 양미업자로부터 그거를 이제 산림조합이라든가 여러 이제 뭐 또 중간에 또 뭐 산림기사나 뭐 이런 분들이 또 네, 설계도 네, 하고 뭐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또 네. 시공사도 있고 네. 또 산림조합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걸 받아다가 예를 들면 이제 헥타르당 뭐 그 조림을 하면 그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또 뭐 이게 조림을 하면 중간에 또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다 살아 있거든요. 네. 산불이 난데 그 맹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풀베기라 그래서 또 베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네. 그게 한 5년간 해주군요, 그래.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뭐랄까 이 구조가 있어요. 이게 이 여기서 뭔가 자전거 바퀴를 막 밟고 있다가 네. 딱 소나무가 지금 이제 한참 키워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너네 사준다고 했잖아. 네. 이거 안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니, 물론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여태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뭐 산주들이 좋아한다. 아니, 그건 뻔한 변명이고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뭐 보기를 그렇게 주고 어.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리고 소나무 안 심고 다른 화렵수도 심거든요. 네네. 근데 산림청이 심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강릉 옥계 같은데 가서 제가 거기에 최근 10년간 4번 대형 산불이 났거든요. 100헥타르 이상. 네네. 거기도 소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산불이 4번 났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딴 걸 심었더라고요. 뭐 자작나무. 네네. 이 백두산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네. 백두산에서 한 200살 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만 오면 50살밖에 못 사는데 네. 걔들이 시들시들. 어. 또 뭐 심냐? 산수유를 또 심어놨더라고요. 네. 왜요? 벚나무도 심고. 왜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쁘게. 아니 이쁜 게 아니라 네. 우리 소나무만 안 심는다고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70% 가까이 심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렵수는 또 잘 못 자라요. 그런 데서는. 네. 소나무가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중장비가 다니면서 척박하게 해놔가지고 네네. 원래 소나무는 그 능선에 좀 척박한 데 잘 자라거든요. 물이 네. 잘 안 생기는 곳에. 어. 산자락은 이제 물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화렵수들이 참나무류가 잘 자라고 네. 능선에는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건데 어. 척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나마 소나무도 한 절반 죽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그냥 돈 먹는 산림 당국이네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에만 큰 산불이 4번 났다면 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이 났는데도 뭔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예. 산불 날 때마다 날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생길 거고 어떤 경우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강릉 사람들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거 뉴스로 실시간 지켜보면서 같이 가슴을 조아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산불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4번씩이나 해요. 그런 걸. 4번이 아니라 더 많이 났죠. 아이고. 더 큰 많이 산불만 4번. 네. 그 이게 왜 큰 산불이 많이 날까? 그게 사실은 이런 인공 조림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산불의 3요소 아십니까? 모릅니다. 산불의 3요소가 이제 불과 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뭐 재료가 담배꽁초라도 있거나. 그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는 숲이니까 재료 많지 않은 건가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공기, 산소 공급.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산림청이 그 숲 가꾸기라는 것을 하고 임도를 만들고 그 속가배기를 해주고 네. 뭐 재선충 방지한다고 또 뭐 모두 배기도 하고 모두 어쩌고 배기도 저쩌고. 하고 또 뭐 속가배기도 하고 네. 골고루 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산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메마른 상태가 되잖아요. 물도 잘 못 먹는 이유가 네네. 금방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해가 잘 드니까. 원래 숲은 해가 잘 안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산이 건조해 있는 데다가 네. 바람이 잘 통하는 겁니다. 아, 임도가 바람 구슬하는군요. 바람의 통로. 그렇죠. 아, 그 산림청에서는 또 다른 자료를 자꾸 갖고 오는데 네. 뭐 바람 세기가 뭐 6배 이상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고 뭐 몇십 배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재료가
나무다.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그 보통 나무들은 다 이게 물관과 채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수분이 65%잖아요. 네네. 나무도 한 50% 이상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굉장히 머금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잘라 놓으면은 참나무 같은 거는 자연 상태에서 완전히 마르는데 2년이 걸려요. 와. 2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거예요, 사실. 어. 근데 여기서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한 게 소나무인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송진이 이제 나와서 불이 밑에 있는 불 위로 올라가게 하고 위로 올라가면 바람이 더 잘 통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3월 달에 왜 문제냐? 3월 달에는 나무들이 이제 그 소나무들이 이 잎 끝에 이 송진을 잔뜩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이 닿는 순간 이제 솔잎이랑 솔방울이랑 그냥 쫙 바람 타고 날아가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걸 비화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불이 날아다니는 상태?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런 좀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네. 재료를 없앤다는 거예요. 산불의 3요소. 우리 불은 뭐 상수잖아요. 불은 상수인데 네네네. 재료의 나무를 많이 없애줘야. 근데 산불이 안 난다? 근데 바람은 어쩔 거냐? 그러면 또 뭐 바람은 아니라는 뭐 이제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또 막 가져와요 또. 아니, 그 나쁜 놈들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아 시작했습니까? 네네. 아, 아니, 다가 아니라 약간 지나고 있어서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산림청장은 산림청 공무원들만 하는 거예요? 뭐 개방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산림청장이 되신 분이 뭐 당연히 이번에도 민간인이죠. 그렇습니까? 서울대 교수하시던 분인데. 근데 교수들이 가서 해낼 수 있나요 그런 걸?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산림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분들의 요구 사항은 뭐냐면 네. 산림청 이해관계와 무관한 네. 독립적인 그 산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공동으로. 네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림청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공무원은 좀 뭔가 공평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네. 네네. 그 산림 정책에 산림청이 이제 여기저기 이야기 중에 네.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굉장히 경도가 돼 있거든요. 왜냐면 네네 그렇겠죠. 네. 아니면 자기들 책임 문제도 나오고. 왜냐면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지금 네네. 뭐 산림청 차장이든 누구든 네. 산림청 고위직이든 전부 다 자기들이 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닌가벼 하기에는 그럼 니네 그때 뭐 했어부터 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어부터 해서 책임질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림청 이해관계가 무관한 산림청의 어떤 발주하는 용역과 무관한 그런 독립적인 뭐 이쪽 저쪽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공동의 어떤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의 산림 정책.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해보셨어요 산림청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론 기사 쓰고 반응은요? 반응은 예.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거짓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소나무만 심냐? 왜 온 숲에 소나무만 심냐 이러면 뭐 산림청에서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산림의 구조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어떤 지형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걸 심습니다. 이래요. 동문서답. 네. 아니 그런데 가보면 온 숲에 다 소나무인데? 네. 줄 맞춰가지고 심어놓고 다 죽었는데? 그리고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뭐 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숲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산림 목적이 다르다. 우리는 우량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은 그런 숲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뭐 생태학자들은 그냥 뭐 숲도 생명이다 뭐 이런 분들 아니냐. 근데 아니거든요. 아름드리 나무도 안 되거든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네. 산림청의 목표는 20 곱하기 20에 큰 소나무 12개, 큰 나무 12개만 남기고 다 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숲이라는 공간을 또 나무들만 사는 공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지금 겨울이라 산불은 이제 안 날 거 아니에요. 사실 겨울엔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넘어가는데 그냥 눈 녹고 나면 또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뭐 영남권도 그렇고 산불하고 재선충 방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겨울 맞아서.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바뀐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김양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건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듣고 나니 정말 괴롭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아니 헌법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 없고 자기네들의 카르텔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하여튼 나무와 관련해서도 기득권이 생기고 그걸 영속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든 뭐 나무들이 죽어가든 이런 건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제가 강릉에 갔을 때 네. 숲 가꾸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경사가 가팔려요. 네. 근데 정말 숲을 그러니까 나무들을 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막 버려놨더라고요. 뽑아서 뽑고 막 베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촉촉하고 그런 어떤 풍성한 숲이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옆에 그런 편말이 있더라고요. 산림 정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우리 숲이 기본적으로 좀 쓰레기라고 생각하나? 그냥 두면 황량해진다고 생각. 자기가 예산 들여서 심는 것만 나무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게 아닌데. 정화를 해야 될 것이 숲인지. 네, 산림청 공무원들인지 고문이고요. 아유,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빼어난 나라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자부도 하고요. 문화 역량도 어마어마한데 어떤 구석은 정말 끔찍할 만큼 후진적이고 끔찍할 만큼 반국민적이고 반생태적입니다. 오늘 한겨레 20일 김양진 기자의 안내를 따라가 본 숲은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백마를 탄 왕자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논의, 정말 객관적인 논의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너무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나무 전문 기자 김양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